북한의 황당 처벌. 와. 최근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을 비롯해서 잇따른 최고 간부 처형으로 북한의 법과 처벌이 맞아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만갑에서는 북한의 최고 간부 처형을 비롯한 전 세계 유일 북한에만 있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네. 처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북한에서는 최고 간부라도 말대꾸하면 공개 총살이다. 야, 나름 북한 가면 난 말대꾸. 죽겠네. 야, 최고 간부라도 말대꾸를 하면 공개 총살이라도 놀랍지만 말대꾸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북한에서는 이제 김 부자가 절대 권력 아닙니까? 이 절대 권력에 흠집을 내는 행위, 또 그 절대 권위에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하는데 이 말대꾸라고 해서 이제 이 김영철 씨처럼 말대꾸는 그 자리에서 줄 거예요. 어디 김일성, 김정일 나이가 아무리 어린 김정일한테도 그 앞에서 바로 말대꾸하는 게 아니고 이 말대꾸라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좋은 의견, 말하자면 이건 뭘 지시를 하면 장군님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런 토를 다는 걸 말대꾸라는 거 하지. 거기서 뭐 야 너 뭐 어때? 이거 조금만 뭐 이런 말대꾸가 아니고.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의견만 의견을 반대되는 의견만 해도 권위와 절대 권력이 흠집을 낸다고 해가지고 처용하는 것이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김정은이 때 이게 더 심해졌는데 최근에 아, 진짜 어때요? 우리 국방장관 쪽인 현영철 네. 인민무력부장을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이 사람의 죄를 들어서 청살했는데 무슨 죄냐면 불경죄입니다. 불경죄는 불선한 행동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회의를 지도하는데 그 옆에 앉아서 약간 졸리니까 눈꺼풀이 내려앉으니까 살짝 눈을 감았는데 이게 졸았다고 해가지고 이 노동신문에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히 내가 연설하고 있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네가 내 옆에서 졸아? 이거거든요. 그리고 말대꾸는 뭐냐면 뒤에서 자기 인민군 병사들이 뭐 굶어 죽고 있고 용량실적 올리고 있는데 인민무력부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데 지원해 주라고 하니까 불만 불평을 좀 한 겁니다. 오지 않는 데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불경죄, 불선죄 종합돼가지고 반역죄라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사격장에서 고사기관총으로 총살한 거죠. 많은 후배 장군들이 보는 앞에서.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이러게 되냐면 김정은이가 이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무슨 컴플렉스냐면 정치적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이도 어립니다. 이제 30대 초반이고 나이도 어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의견을 제시해도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한테는 안 하던 너희들이 감히 나한테 토를 달아?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깔보냐는 이런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극대 공포 정치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도 그냥 좌천 정도만 시켜도 맞아, 될 맞아. 걸 왜 이렇게 그렇지. 공개 처형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에 대한 불안도 따른다고 합니다. 자기가 불안하니까 그전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때는 그냥 소총으로 총살을 했다면 지금은 기관 포가동원돼요. 사신기관 고사기관총이라고 이게 소리를 하나 봐. 비행기 쏘고 탱크 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사람을 쏜다는 것은 극도의 공포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공포를 주기 위해서인데 최고 실세하니까 인민무력부장이면 내가 최고 실세도 내 앞에서는 한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총살할 수도 있다. 근데 인민무력부장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고사포로 사살을 하면 그 인민무력부장 밑에 있던 부하 장교들은 그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 장소에서는 그 공포라는 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죽는 사람보다 보는 사람들이 공포가 아마 극대화될 것만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이 공포가 지나게 되면 이게 분노나 격분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타산하면 그렇게 총살을 안 하죠. 그래도 본인 스스로 이렇게 좀 권력이 있을 텐데 뭐 개인 변호사라든가 이런 거를 써가지고 좀 살리거나 뭐 이런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있다는 걸 대학 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북한 재판할 때 변호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우리도 그래. 대학 때라는 건 북한에서 대학. 그죠? 예. 그럼 검사나 변호사나 판사나 있을 건 다 있어요? 예, 검사는 있었습니다. 검사는 있어요. 검사는 하고 판사는 판사도 합니다.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북한은 검사, 판사, 변호사 다 국가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이런 사람들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가 편을 들어서 해야 돼요. 아니 거기에도 법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대가 있어도 그 법대에서 그럼 사람들이 뭘 공부하는 거예요? 법을 공부는 법이라는 하는데 뭐예요? 졸업하면 김일성, 김정일 장군님을 위한 법을 자기네 법을 흥분하지 지키는 거 아닐까요? 자기네 그게 법을. 있어도 그 변호사라는 직책이 있어도 이게 변호를 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게 나와 있고 검사가 거기서 말을 했는데 변호사가 만약 그걸 변호를 가지고 감량을 시킨다던가 죄를 삭제시키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정부에다가 도전할 수 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대꾸. 국가를 상대로 이기겠다는 거는 일반인들이 어떤 국가에 대항할 수 있는 꼬리를 주시다고도 보거든요. 그럼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그럼 듭니다. 북한에서의 변호사나 변호사를 꿈꾸는 사람이나 뭐 변호사의 의미가 우리가 그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변호사와 의미 자체가 다르겠네요. 달라요.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아무튼 뭐 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이 존재하고 있는 북한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 공개합니다. 북한 수용소에서는 영양실조도 처벌받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수용소도 이제 대체로 탄광이나 광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8호 관리소 같은 것은 이제 탄광인데 갱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용량공급을 좀 잘해주고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급수별로 나눠가지고 용량공급을 잘 안 해줍니다. 배급도 제대로 안 주고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몸이 좀 허약하거나 약하니까 갱 안에서 못 일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식량 배급을 더 쭉 줄여주게 되면 용량식과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이걸 초벌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갱 안에 들어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수용소 내에 뭐 등급도 있고 그 등급에 따라 배급량도 다르고 그런가요? 등급이 있어요. 근데 지금 수용실마다 좀 조금 차이가 틀리긴 해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1급 하면은 폭발물 설치하고 차감기하고 하는 사람들 1급. 그 사람들은 배급 이런 게 좀 높아요. 그리고 2급에는 그냥 갱 안에서 그냥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3급은 갱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럼 4급은 수용소도 뭐 중순기르고 농축산물 이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들 5급 이제 영양실조 사람들이에요. 배급이 또 적지. 그러니까 6급은 규정 어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안에서 거리가 달라요. 네. 등급 정하는 게 그게 어떻게 철저히 지켜지나 모르겠어요. 이게 관리자 마음 아니에요? 넌 몇 등급 하는 게? 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중국에서 북송당하면 해산 보입으로 들어가요. 근데 해산 보입으로 들어가면 그 요만한 구멍으로 밥이 들어오는데 거기면 쌀알 밥이 아니고 강냉이가 이만하게 불어있어요. 통강냉이가. 소다를 넣고 삶아가지고 완전히 이만해요. 이거를 그 반장이 문 입구에서 딱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막 15알, 20알, 30알씩 이렇게 줘요. 근데 제일 많이 먹는 것은 반장하고 반장고 무리. 그 다음에 좀 연한수가 좀 오래된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 그 다음에 허약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허약자들은 이래저래 못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거기면서 그냥 그 사람들은 구박받고 이렇게 돼서 일도 못하고 구박받고 저렇게 돼서 또 욕먹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반장 마음대로 식사 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망 신고를 안 해요. 눕혀놓고 그 사람에서 냄새나고 막 그럴 때까지 그 환자 인원수까지 밥을 다 타먹어요. 네, 그 다음에 막 냄새나고 막 그럴 때는 이틀도 못 가서 복도에다 내놓죠.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날로 못 나가요. 밥 더 타먹으려고? 네, 밥 그 인원수 하기 위해서. 근데 일반 주민들도 그렇게 말하면 약간 비슷해요. 왜냐면 일반 주민에서 그 정식 노동자가 배급이 하루에 700씩 계산해서 주거든요. 그리고 그 노동자의 아내들은 뭐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이다 하면 300g이에요. 하루에. 근데, 네, 하루에. 근데 이 배급조차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에 떨쳐나섰고 국가에서 통제해도 그거를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마당에 있는 거죠. 강명대 교수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처벌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북한이 이제 처벌 형태가 강화되고 이제 고사기관 폭까지 등장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한계 때문에 그럽니다. 3대 세습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까지 3대 세습으로 내놓으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 질렸어요, 사실은. 김일성이 때도 이 밥에 고깃국 먹여준다 그러다 못했고, 또 김정일이 때는 조금만 참아라 강성대국에 들어서면 우리가 고기에 이 밥 먹여준다 그러다 2012년 4월 15일에 강성대국 건설 마지막 해라고 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오히려 또 아들 3대까지 내려오면서 아직도 이 밥에 고깃국 타령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 3대 세수 김정은이 정권에 질렸기 때문에 그런 이 질리다 보니까 불만 불평이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포 정치로 가지 않으면 김정은이 통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인민들을 못 살기고 통제하는 그쪽으로 가야만이 북한 사람들이 불만을 잠재우고 자기 통치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